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정치팩토리 SE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목요일 퇴근길 울산 정가의 핫 이슈를 짚어보고 시사팩토리 100.3의 자매방송이자 동남권 유일의 정치 팟캐스트 정치팩토리 SE의 엑기스만 모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정치팩토리 지금 바로 출발하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팀장님, 아직도 메일로 피드백 주고받으세요? 사내 이메일, 인트라넷, 이제 그만! 메신저로 소통해요 잔디 프로젝트 관리해요 잔디 화상회의 재택해요 업무 효율 올려봐요 필수 업무 협업들 잔디 김우빈입니다. 이것은 소노시즌만의 당당한 과학적 증거. 유럽 최고 수준 테스트를 침대 전체가 매년 통과해 받아낸 국내 유일 침대 전체 LGA 인증. 인증의 수준을 높여 수면 퀄리티를 높입니다. 과학은 바뀐다. 소노시즌. 가게 차리는데 신경 쓸 게 너무 많네. 사장님 성공백. 인터넷, 전화, CCTV 언제 다 알아보지? 사장님 성공백. 세무, 가게 홍보, 고객 관리는 사장님 성공백. 와, 가게 경영에 필요한 게 다? KT 사장님 성공백.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시사 팩토리 100.3 목요일 코너. 정치 팩토리. 네, 모두 어서 오세요.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요즘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죠. 네, 너무 좋아요. 네, 간헐제 억새가 한창일 텐데요. 마침 산림청에서 올바른 산행문화 개선 온라인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흔적 없이 즐기는 산행문화를 목표로 산림 정화활동, 산행 안전수칙 준수 등 산행문화 개선에 대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네. 캠페인 참여자 중 총 3,000명을 추첨해서 친환경 산행 키트를 제공한대요. 친환경 파우치, 방석, 생분해 쓰레기 봉투, 장갑, 생수, 홍보 책자 등을 주시는데 네. 특히 파우치랑 방석은 국내에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한 거래요. 네. 18일까지 산림청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진행하니까 영상 보시고 산행 후 흔적을 남기지 않는 나만의 방법을 댓글로 작성하시면 이게 캠페인 참여가 완료됩니다.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휴대폰으로 바로 접속해서 참여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어제죠. 10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했어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 완료율이 거의 60%가 넘어가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한 발짝 다가온 느낌입니다. 네, 좋은 소식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울에 있는 직원이 다행히 저랑 접촉은 하지 않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는 바람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바람에 아이고야. 정말 서울 일까지 하고 있는 이태현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생이 그날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태인 씨 네. 전국구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도 업체가 있는지 몰랐네. 네, 보통 분이 아닙니다. 네. 이양희 위원장님, 오늘 정치팩토리 주제 뭔가요? 네, 이동훈 변호사가 얘기해 주셨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울산의 단면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시고요. 네. 지난 7일 울산 의료원 설립과 의료 공공성 강화로 울산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울산 건강연대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네. 울산대학교 병원 청소노동자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울산대학교 병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울산대학교 병원은 울산 지역 유일의 제3차 종합병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코로나 전담병원인데 방역을 담당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장기 파업 사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울산대학교 병원 청소노동자랑 장례식장 식당 노동자로 구성된 이 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민들레분해가 오늘까지 정확하게 46일째 파업을 하고 있어요. 이 민들레분해는 시급 인상, 간염 폐기물을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코로나 위험수당 지급,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병원 측은 시급을 조금 올려주는 인상안, 그러니까 280원?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벌써 이게 46일째라면은 울산대학교 병원 청결 상태가 좀 우려스러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무엇보다 청결이 중요한 병원에서 이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병원 내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질 것이고 특히 코로나 전담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의 폐기물 관리와 위생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노사 양측의 교섭 진전이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진짜. 예. 아쉽죠. 일단 폐기물 처리랑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이 아니라 부분 파업을 하고 있어서 파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사태 해결의 난맥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근본적인 건 역시 고용 형태입니다. 그렇죠. 울산대학교 병원은 코로나 시국에도 10%의 성장, 수백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어요. 놀랍죠? 네. 이건 코로나 전담 병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수십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염 위험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 의료진과 병원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울산대 병원이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울산대 병원 노동조합과 협상할 때 상당한 임금 상승 그리고 일시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걸 합의했는데 병원에서 함께 고생한 청소 노동자들은 하청 소속이란 이유로 이 보상에서 뺐습니다. 보너스 스토리네요. 코로나로 인해 울산대 병원의 폐기물이 평상시 80톤이었는데 120톤으로 늘어났대요. 네.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얼마나 세졌을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죠. 네. 민들레 분해 조합원들은 간염물 세탁, 수거, 처리를 하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고 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누적으로 9명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됐었대요. 이렇게 고생한 청소 노동자들은 당연히 우리들도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네. 울산대 병원은 청소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한 교섭을 하기보다는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또 방관하고 있고 심지어 대체 인력 투입하고 정당한 쟁의 활동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잖아요. 청소 노동자들이. 뭐 코로나 감염이 9명이라고 하니까 좀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015년인가 그 울산대학교 병원 청소 노동자가 에이즈 환자 병실을 청소하다가 주사 바늘에 찔린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뒤에도 병원 현장은 개선되지 않은 건가요? 그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당시에 청소노동자 전 씨가 맡은 병동은 혈액암 병동이었고 네. 사실 청소노동자들은 병실에서 환자들이 각혈을 하거나 뭐 토사물 같은 거 당연히 치우는 일을 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특히 간염위험병 같은 거는 그 위험을 네. 줄이려고 청소하실 때도 일회용 비닐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그 가운은 버려서 네. 해당 병동에 있는 의료 폐기물 수거함에 버리는데 비닐로 된 가운이니까 부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걸 간호사들이 벗어놓은 것도 많고 이걸 쑥 누르는 과정에서 바늘에 손을 찔리신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응급처치는 당연히 했죠. 근데 그 응급처치 과정에서도 사후에도 그 주사바늘이 에이즈 환자의 주사바늘이었다는 걸 철저히 숨긴 거예요. 네. 그리고 소속 업체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전 씨를 계속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일하게 시켰죠. 네. 이 문제는 노조가 임단협 교섭 자리에서 전 씨의 유급 휴가를 요구하고 또 병원 감염관리과에 청소 노동자들한테도 의료진들이 아는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끼리만 아는 병명에 대한 코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켜주고 네. 좀 조치를 취해라라고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마무리됐어요. 일단락됐고 근데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남성 노동자 3명이 코로나 환자들의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모두 다 감염됐어요. 아이고야. 근데 노동조합은 당연히 안전장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겠죠. 네. 예, 의료진하고 비슷하게 청소 그렇죠. 노동자들한테 네, 해달라. 네. 그래서 원청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하청업체 사장님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안전장비 다 갖추고 일하면 작업 효율 떨어진다는 이유로 네. 안전장비 지급을 생략하고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계속 시켜가지고 네. 결국 3분 모두 다 감염돼서 2분은 생활치료센터, 1분은 이제 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다행히 완치되셔서 현장에 복귀하셨다고는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울산대학교 병원은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상급 종합병원이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하청업체에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울산대병원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청업체에 대한 감시도 되게 필요해 보이는데 조금 맞습니다. 하청업체에서 했다라고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로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저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답은 간단하다고 좀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통 타 지역은 코로나19 같은 간염성 질환은 공공병원이 주로 담당하죠. 네. 울산은 공공병원이 없고요. 그나마 이제 이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서 이미 다 정규직화를 진행해서 청소노동자 처우랑 노동환경이 개선됐어요. 근데 울산대병원은 네. 울산 지역 유일의 3차 종합병원이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고 네. 중공공병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병원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이런 문제들은 하청업체,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게 시민사회나 당사자들의 요구고요. 네. 여러 사정으로 당장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현재 민들레분회가 요구하는 시급 인상, 이 시급 인상도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결정된 것만큼 반영해서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염 폐기물을 처리하는 직원들한테 코로나 위험수당 다 지급하잖아요. 네. 청소 노동자들한테 동일하게 지급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과금, 일시금 자기들 다 300만 원 나눠 가졌는데 네. 청소 노동자도 달라는 건데 이제 이런 걸 계속 외면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일단 울산대 병원이 적극적으로 민들레분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청소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깨끗하고 안정한 병원을 만드는데 노력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이윤보다는 생명이 중요하죠. 하루빨리 울산대학교 병원이 정상화되길 좀 바랍니다. 이양희 위원장님, 이제 두 번째 소식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또 하나의 단면 중에 하나가 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축제랑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거 많잖아요. 근데 최근 울산 시민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이제 재정 공시를 통해 살펴본 결과인데 네. 기존에 했던 축제랑 행사가 절반가량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울산은 축제 행사가 사실은 무분별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타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시민의 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내세웠는데 한편으로는 선출직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사, 치적 홍보의 수단 등의 요소도 있는 거고 또 한 축으로는 이 축제랑 행사를 주최하고 운영하는 게 상당수가 지역 언론사예요. 우리 네. 지역 언론사가 재정이 취약하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런 축제랑 행사를 대행해서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오늘 전반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울산의 축제와 행사의 기본 현황부터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한 해 동안 울산시 9군이 주관 또는 지원한 축제 행사가 절반가량 줄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네. 건수가 전년 대비 197건으로 47% 줄었고요. 예산으로는 150억, 48% 감소했습니다. 축제 행사가 가장 많았던 2018년 당시 시장님이 네, 그때랑 비교해 보면 네. 223건 그리고 187억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행사 취소와 축소, 비대면 진행 등의 결과입니다. 각 개별 지자체로 들여다보면요. 울산시청은 57건, 63억이 감소했고요. 감소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울주군입니다. 56건, 27억이 감소했고요. 감소율이 가장 컸던 곳도 남구, 37건, 64.9% 그리고 39억 원. 예산 대비 74%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이렇게 축제 행사 지출 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국 1위예요. 전국 아, 1위였어요. 네네. 오. 질적 재고 필요성과 고만고만한 사업들의 무분별하게 팽창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좀 양질 전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시민사회의 제언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거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네네. 워낙 고질적인 문제니까 네. 각종 축제나 행사 취소 등으로 지역 이벤트 업체나 문화예술인의 생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인데 그쵸. 네. 코로나 상황에서 해당 직종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에도 질적 전환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도 모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재정공시 같은 경우에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시민연대 자료를 자세히 봤더니 네. 울산 시민연대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의 정보 공개 청구를 따로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공시에서 누락되거나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분석하고 평가한 보고서를 냈는데 예산 집행 후의 취소, 비대면 진행 이런 것들을 다 개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해요. 네. 근데 각 지자체 재정 공시의 경우에 축제 행사를 적시하는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고 또 적시해야 될 안전지식 경연대회 같은 거는 또 제외하고 그러니까 작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고 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나 알 권리 확보 그리고 낭비성 예산 집행에 대한 시민 감시를 하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좀 대국민 정보 전달에 부실하거나 또는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평가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소 한계는 있는데 울산 시민연대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네. 예산 집행 후 취소된 사업은 12건으로 7억 9천만 원. 그리고 조선해양축제처럼 행사 개최에 임박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되면서 취소된 사업, 비대면 진행된 사업은 41건으로 59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좀 일찍이 경험해오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온라인 방식으로 시민소통과 만남의 접점을 찾는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행사 취지나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과의 접점 형성에 얼마나 부합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네. 제언이 있더라고요. 대면 진행된 사업은 210건, 119억 원에 달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된 시점에 진행된 거고요. 야외 행사장 직접 출입을 금지하는 반면에 정작 이를 둘러싼 주변에 사람들이 밀접했던 것도 있어서 네. 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취지에는 어긋난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울산시 구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 행사의 상당수는 지역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이 현황도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울산 시민연대에 의하면 사실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의 권력이라고 불리는 언론이 네. 권력 맞아요? 김유리 아나운서? 모르겠네요, 저는. 시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축제 행사 증감에 대해 지적하고 변화랑 양태를 확인해 왔는데 언론을 통한 우호적인 여론환경 조성을 깨하려는 단체장님들이 네. 또 열악한 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언론사의 또 이해관계 이게 맞물려가지고 네.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위원장님 지금 CBS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나갈까요? 아유, CBS가 이래서 훌륭합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2017년 김기현 시장 재임 시절의 경우를 보면 지역 언론사가 울산시 구군 전체 축제 행사 예산의 3분의 1인 99억 7천만 원을 사용했더라고요. 네. 울산시청의 경우 이 비율은 더 높아요. 축제 행사 예산 44%를 언론사가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시청에서 99억이라는 재정을 지원받아서 축제 행사 진행하시고 네. 또 시정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또 잘하고 이게 네.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점점점. 그러게요. 네. 근데 이런 축제 행사 진행의 노하우나 주요 가수 캐스팅, 네트워크 등에서는 언론사가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리고 네. 또 지역 문화나 예술 등을 전유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민의 참여를 또 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사실 다 축소와 취소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언론사들은 전체 축제나 행사의 한 25%, 58개 사업에 전체 관련 예산의 36%인 62억을 집행했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언론사가 진행한 축제 행사 내역을 재정공시 자료 기준으로 살펴보면 네. 울산시청은 2020년에 진행한 언론사 축제 행사가 39억 6천이었고요. 네. 정보공개 자료 청구를 통해서 따로 확인한 게 이 38개 사업으로 3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거의 70억 원이죠. 다만 이 자료로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정공시에 안 실린 사업 4,700만 원이 누락돼 있다는 것도 따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총 한 40개 42억 9천만 원이 편성됐다고 볼 수 있고
2017년에 비해서 김기영 네. 시장 재임 시절과는 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획기적인 변화인가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네. 우려스러운 건 올해 임기 말이잖아요. 네. 올해 경우 똑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43개 49억 원으로 다시 늘었어요. 그러니까 임기 말에 많이 조급하신가 봐요.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게 많은지.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2020년 이런 예산이 한 1%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격의 CBS. 네. 하여튼 그래서 2020년 예산 편성이랑 비교하더라도 이렇게 5개 그리고 7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코로나 방역 상황인데 올해 각 지자체단체장들 이제 임기 말이잖아요. 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더 좀 살펴보면 남구청 같은 경우는 지자체 중 언론사 축제 행사 감소폭이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2017년 대비 2020년 축제 행사는 21개 17억 정도로 줄었는데 근데 이제 재선거 보궐선거하고 나서는 또 달라졌다라고 예상되시죠? 네, 당연히 네. 그랬습니다. 서동구청장 당선된 다음에 추경에서 바로 3개의 새로운 언론사 축제 행사 편성했고요. 네. 그리고 2021년 1차 추경해서 언론사 주간의 축제 행사가 한 2억 6천만 원 새롭게 편성됐고 또 보면 정보 공개 자료 청구 자료에서 네. 이 중에 2개 사업 1억 1천만 원 또 누락한 채로 정보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시민연대가 이 부분을 좀 지적하더라고요. 중구의 경우가 변화의 폭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중 유일하게 취소된 행사가 없고 네. 다만 축소된 것 한 개를 비롯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 게 다수였는데 학성 역사 탐방 걷기 사업 이런 거는 누락돼 있어서 지적했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조선 경기가 침체된 이후 축제 행사 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후에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북구는 언론사 관련 사업이 1개 신설됐고요. 울주군의 경우 2017년 대비 언론사 사업은 4분의 1로 감소했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편성 규모 자체가 8개 15억 편성 규모로 이전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제가 사는 울주군이 이제 언론사 주간 축제 행사가 줄었다고 하니 이게 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국민의 문화 욕구 해소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 즐거움 향유 등과 더 나아가 관광 자원으로서 축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전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하면 대표 축제라고 할 만한 게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산에서는 그 영화제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부산 출신이라서 어깨 네. 뿜뿜인데요,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이렇게 주목할 만한 울산만의 대표 축제 이런 게 언뜻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기에 다양한 이해관계 또 다양한 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울산의 대표 축제라는 거 할 만한 거를 좀 만드는 게 네.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죠. 축제 육성위원회 만들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고요. 네. 다만 최근에 울산 문화재단이랑 울산 관광재단이 설립됐어요. 이 두 재단을 통해서 이런 장기적인 과제를 좀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부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컨설팅 받아가지고 축제를 축소하고 네. 통폐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요. 오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울산의 단면, 울산대학교 병원 노동자들 이야기랑 또 축제 행사 현황, 그 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방송 소감 짧게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문화재단에서도 이제 문화도시를 기획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지역의 축제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하지만 그 축제가 언론사 주관이 아닌 시민 주관으로 많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울산대학교 병원 노동자 이야기 관련해가지고 역시나 그 하청을 낀 그 이런 구조 자체에 이제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그 이제 주 공연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면은 직접 고용 형태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정치 팩토리 SE 검색해서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노래는 못 듣겠네요. 우리 모두 여기서 안녕. 안녕.